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합격의 법학원에서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를 하고 있는 저 이용훈 관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교육학원에서 관설표 강의하고 있는 박준원 선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는 일단 시험이 끝났죠? 예, 39회 시험 관세사 2차 시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예, 끝났고 뭐 시험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저희 학원 설명도 좀 드리고 뭐 이런저런 차원에서 그 크게 부담 없이 좌담 형식으로 오늘 이런 설명회를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 뭐 기출 그 강평 구체적인 강평은 내일 하고 모레 이제 따로 영상으로 올릴 거고 오늘은 문제보다 이제 기출 나오는 성향이나 최근 뭐 기출 트렌드 아니면 뭐 올해 기출 문제가 이제 점수도 배점도 바뀌었는데 뭐 그런 거 강사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시험 끝나고 매일 같이 하루하루 39회 시험 문제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면서 멀리서 오셨죠?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차도 많이 밀리셨을 텐데. 박상민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박성민님. 예,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진짜 오늘은 뭐 어떤 뭐 저희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한 형식으로 하는 거니까 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떻게 보시나요? 39회 관세사 시험. 진짜 이게 제가 그 수험생 분께 이제 매 교시가 끝날 때마다 기출 문제를 계속 받았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네, 받았다. 제 그 안에 내 통자가 있어요. 시험 쉬는 보신 시간에 분이. 예. 쉬는 시간에 찍어서 보내시는데 그 관세법 문제를 보고 와 제가 불시험이다 불시험 불시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HS 딱 치고는 불이 이제 꺼졌네. 그런데 평가랑 실무 끝나니까 대체로 물시험이다 이런 좀 옛날 스타일로 세 과목은 평이하게 네. 한 과목만 이렇게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 저희 관세사 시험이 뭐 저도 강의를 한 지 이제 좀 몇 년 돼 가는데 왜 이렇게 자꾸 단답형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 유형이 바뀌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쵸. 올해 이게 네 문제로 바뀌면서 솔직히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이게 많이 기대했죠. 전문직이잖아요. 맞아요. 전문직이면 좀 전문직답게 시험 문제가 나와야 이게 진짜 뭐 사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관세법 관세법 할 말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 관세법 시험 그 카페 같은데 어느 분이 올리셨던데 그 문제 기억나세요? 50점 문제인데 그 FTA 들어오고 그 관세율 우선순위 적고 예. 그것이 실행 관세율 미치는 영향.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워도 그래도 그쵸. 답안을 적든 말든 그렇게 나왔으면은 되게 이게 전문직 시험 같다. 그죠. 전문직 시험 갖고 그게 실무에서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번 관세법 뭐 저는 이제 관세법 담당은 아니지만 시험 끝나고 관세법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이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강사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뭐 학생들 잘못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아니고 아니 목숨 걸고 2년 3년 관세법 공부하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좀 괜찮은 실무랑 연결성 있고 괜찮은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상한 좀 지엽적인 데서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도 이제 양질의 문제도 내야 되고 좀 이렇게 응용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까지 응용도 하고 또 실력 있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도록 그쵸. 그게 문제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이제 다 이제 채점하기 쉬운 형태로 내는 것 같죠? 이슈가 없고 이슈가 없게 문제를 자꾸 이렇게 막 뭔가 뭔 일이 자꾸 발생하고 하니까 근데 그럴 걸 두려워하면은 출제를 하지 말아야죠. 그거 자기 소신껏 자기 주장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셔야 이게 학생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뿌듯하고 내가 시험 보고 나서도 내가 2년 동안 뭐 했나 이렇게 허탈한 생각 들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용훈 관사님 그래도 관세법이니까 낫죠. HS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HS 좀 얘기 좀 해주시죠. HS 제가 기출 문제 여기 가져왔는데 강평이 저도 보기는 봤어요. 내일 살짝. 강평을 찍을 건데 강평을 할 게 없어요. 근데
HS는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는데 그냥 법령집만 하는 방향으로 해설서 저 그 강의하기 전에 해설서 안 할 거라고 미리 선언을 했어요. 해설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죠, 예,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 한 문제도 안 나왔고. 근데 이제 해설서가 양이 방대하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강의 모토는 법령집만 하고 해설서를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모의고사 때도 진짜 거의 안 낼 거예요. 근데 물론 내년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해설서가 10.5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 10.5점 그 2000페이지짜리 자료에서 10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읽는 게 맞냐? 무모합니다. 제가 맞죠.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올해 관세율표 상품학은 이게 제가 모범 답안 만드는데 예. 딱 1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좀 평이하기도 하고 암기 위주고 주요 주규정이랑 소우주 하나 나온 거 말고는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문제는 그렇죠. 소호주가 없었다라고 제일 봐야 어려웠죠. 되겠네요. 소호주가 그거 적는 게 제일 어려웠고 약간 분량이 많아서 약간 적기 힘든 것도 있었는데 혹시 그 보시는 분은 뭐 특별하게 시험 때 특이점이나 아니면 느낀 점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도 한번 답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참 이게 그 시험이 원래 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막 올해 이 문제가 어땠다 저 문제가 어땠다 이렇게 와글와글 하잖아요. 네. 요즘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역실무도 비슷합니다. 뭐 무역실무는 이번에 뭐 양도도 나오고 관세법 시험 보고 이번 시험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나오시지 마시지. 2교시, 3교시, 4교시를 나오시지 마시지. 관세법 다 못 봤습니다. 관세법 보고 저 같아도 허탈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지엽적인 데서 문제 나왔고 솔직히 나중에 실무할 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문제 유형이.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도 무역실무는 이번에 그래도 조금 암기 위주로 나오긴 했는데 뭐 문제가 뭐 정말 뭐 이상하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가 나왔고 역시나 그냥 협약과 규칙 그냥 암기해가지고 그냥 맞아요. 때려 암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슈는 더더욱 없는데 대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국제수출 통제 체제가 나왔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강의할 때만 해도 저도 그거 못 외워요. 국제수출 통제 그거 외워서 뭐 하게요. 그렇죠. 근데 자꾸 그런 데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강의를 하는 이제 강사 입장에서도 그 두 문자 따서 외우라고 했어요. 뭐 저희 시험이 두 문자 암기 시험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게 뭐 출제하시는 분도 뭐 그 고충이 있겠지만은 이게 그 어쨌든 시험을 치는 게 이제 관세사로서 실력이 좋은 학생을 합격을 시키고 이제 그 점수를 주는 건데. 그쵸. 이게 저 국제수출 통제 체제 외우라고 그 강의 때 얘기했어요. 이거 정말 여기까지 외우지 말아라. 하나의 흐름을 잡고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하다가 시험이 계속 이렇게 암기식으로 나오니까 제자시네요. 제 수업 들으셨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예,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보면은 저희 뭐 관세사가 되려고 이제 노력하시는 수험생 분들 입장에서는 뭐 맞춰갈 수밖에 없는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리잖아요. 의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그 무역실무 어제 이용 관사님 강의하시는 건데 제가 무역실무 뭐 혹시 내년 또 준비하시는 분들 보시면 무역실무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게 ICC 같아요. 저는 ICC 한 4페이지인데 기출 나오는 비중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은 게 분량이 ICC 최근에 많이 나왔죠. 면책도 나오고 담보도 나오고 또 새로 또 ICC 이번에 또 배점도 높게. 그쵸. 그래서 그게 조금 특징이었고 근데 점점 이제 관세법과 HS와 평가와 실무 과목 간 특징이 없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다 그냥 암기 시험. 1조 적으세요. 10조 적으세요. 본질적 위반 조항 적으세요. 관련된 조항들 그냥 다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면 뭐 당연히 다 암기가 돼 있으셨겠죠. 하지만 뭔가를 좀 이렇게 응용하고 풀고 좀 어떻게 좀 적용하고 그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는 아예 안 나오는 형태로 그냥 지금 변질이 돼버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HS는 작년 문제가 진짜 괜찮았거든요. 작년도 문제가요. 진짜
최근 한 10년 정도 문제 중에 네. 작년 문제는 이제 출제자가 이제 사례 문제도 넣고 근데 고심한 흔적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 근데 답안은 어차피 똑같아요. 네. 주랑 이렇게 적는 게 95%였고 그런데 작년에는 되게 그 좀 전문직 느낌이 났어요. 시험지도 뭔가 봤을 때 이제 전문직 시험 같고 이랬는데 참 암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뭐 사법고시도 마찬가지고 암기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다만 문제 유형을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이거를 내가 그냥 25조를 쓰시오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적용해 가지고 어떤 뭔가를 풀어 나가는 즉 암기한 내용을 복붙해서 쓰는 형식이 아니라 암기한 내용도 쓰면서 키워드 들어가면서 하나의 전문 자격사다운 어떤 서술문, 논술문을 맞아요. 풀어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좀 문제가 나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2, 3년간 시험 문제 자세히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50점은 논하시오, 네. 10점은 설명하시오 이렇게 끝났거든요. 요즘 서술어가 바뀌었어요. 기술하시오, 답하시오. 이제 그렇게 쓰시오. 쓰시오. 5가지 쓰시오. 약간 예. 그래서 근데 요렇게 바뀐 지는 몇 년이 되어서 저희도 이제 이용한 사람도 그렇고 저도 강의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문제도 또 바뀌어가야 좋고 그래서 뭐 맞습니다. 이제 출제나 이제 뭐 다 이제 했던 데서 나왔지만은 조금 더 이제 재밌게 공부하는 사람도 좀 더 재밌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우리 관세사가 되시기로 마음 먹고 공부하시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그래도 좀 뭐 출제위원분들 만약에 나중에라도 들어가시면 부탁드리는 게 시험 보고 나왔을 때 그래도 허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공부 열심히 했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가 못 썼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공부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한 이 정도 썼다. 그리고 잘 썼다라고 시험 끝나고 되게 뿌듯한 그런 시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한 며칠 동안 계속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용환 선생님 나중에 혹시 출제 들어가시는 아유 뭐 그럴 일은 10년 없이 본업에 또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용환 선생님이 나중에 출제위원이 되면 불시험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없고 저를 불러주지도 않을 거고. 예. 하여튼 혹시 시험 치셨던 분들은 좀 더 뭐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다들 이제 별로 그 수험생의 입장에서 하는 평가 올해 시험이 어땠다 그런 게 너무 진짜 예전에 비해서 적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들조차도 없죠. 뭐 다 그냥 외워가지고 쓰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또 시험 뭐 올해 시험 잘 보신 분들 또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올해 못 보신 분들은 또 내년에 또 합격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시험 유형 뭐 네 문제로 바뀌어가지고 뭔가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5문제 낸 거랑 그러니까 50점짜리 10점짜리 있었던 거랑 30점, 20점으로 있었던 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 무역 실무 보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외환이랑 대외를 어떻게 쪼갤지 혹시 막 20점, 20점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럴 뭐 가능성도 없지. 뭐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둬야 되는데 근데 전혀 20점에 10점씩 쪼갈랐으니까 그냥 똑같이 나왔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은 50점을 왜 쪼갈랐을까요? 차라리 그냥 하나의 큰 테마를 주고 그냥 논술 문제로 하나를 쓰게끔 해드리고 그게 차라리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근데 그 점수 배점이 바뀐 거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그 출제자가 이제 10점이라는 분량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죠. 그게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20점 문제를 13점, 7점으로 맞아요. 예전에 불가능한 형태.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예전에는 분량 문제로 못 냈던 문제들이 이제 출제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50점짜리 작년에 나왔으면 거기서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거 구분 없이 전 파트에서 이제 30점, 20점, 뭐 15점 분량으로 여러 파트에서 다 골고루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유형으로는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39회 관련된 기출 뭐 총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일이랑 모레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7월부터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39회 이제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좀 말씀도 듣고 싶었고, 그리고 뭐 저희 학원이 이제 7월부터 이제 5월, 6월 기본 이론이 끝나고 7월부터 이제 압축 정리 강의가 시작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설명도 간략하게 드리고 오늘 시간은 좀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험 유형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도 옛날에는 뭐 저희도 이제 뭐 기본 심화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많죠. 그거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진짜 많이 많았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저희 시험은 진짜 수험생 입장에서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본 이론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기본 이론을 열심히 하신 다음에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심화 대신에 옛날엔 심화 때 막 논문도 보고 했어요. 그냥 압축 정리 기본 때 내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압축 정리,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하는 거죠. 정리, 기본 때 배웠던 거를 조금 더 내가 뭐 빼먹은 부분은 있나, 내가 공부가 덜 된 부분은 있나, 공부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잡아가는 과정이 이제 압축 정리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이제 과목별로 또 압축 정리도 조금 다루는 부분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압축 정리 때 일단 올해 이제 계속 그 HS 냈던 경향대로 해설서는 이제 최대한 배제하고 나중에 그 해설서 같은 건 음, 모의고사 때 그냥 읽어보는 자료로 배포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압축 정리 때 그 HS 공부하실 때 이제 다들 중요한 거를 찍어 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HS만큼은 안 중요한 걸 버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 압축 정리 때는 좀 이렇게 중요도를 나누면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더 이제 강조를 하고 네, 특히 안 중요한 거를 좀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그거를 압축 정리 때 음,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화 강의에 대해서 저희가 심화 강의가 없으니까 좀 얘기를 해야 네, 되겠죠. 네. 저희가 압축 정리 때, 이제, 저는 이제 무역신문 말씀을 드리면은, 심화적인 부분도 좀 다루기는 할 거예요. 근데 심화적으로 뭐 어떤 논문을 다 잔뜩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뭐 본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기본 이론 때 이제 조금 넘어갔던 부분들,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또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또 정말 와 이거 진짜 관세사 전문직답다 이런 아, 문제가 나올 경우를 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시험 범위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과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잡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네, 저희 이제 HS는 심화 개념이 이제 기본 개념은 이제 각 류별로 인류가 뭐 살아있는 동물이면 그냥 다른 류 상관없이 인류만 보는 게 기본 이론이고 이제 음, 제 기준에서 이제 심화를 굳이 압축 정리할 때 이제 이거를 다룰 건데 네. 뭐 다른 곳에서 심화가 저한테 있어서 압축 정리고 뭐 류 간의 관계, 음, 2류와 16류 간의 관계 그거를 이제 주규정과 호용어만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법을 네, 제일 음. 중요하게 생각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저도 들어봐도 되나요? 아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희 뭐 다들 그 시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39회 이제 시험 끝난 지 이제 며칠 안 지났는데 정말 간절하셨던 그 시험 간세일프 합격 노하우 아, 간세일프 저는 정말 제 합격 노하우와 제 강의 스타일이 120% 일치하고 있어요. 저 어, 제가 공부를 처음에 이제 불합격할 때는 계속 막 이것저것 봤어요. 너무 궁금해하고 에, 그러다가 이제 점수가 이제 올라가는 그 계기가 된 거는 이제 범위를 줄일수록 점수가 음, 진짜 수직 상승을 맞아요. 했었어요. 예, 제가 만약 올해 시험을 봤으면은 진짜 그 전성기 때 그 암기력으로 올해 시험을 봤으면 점수가 정말 어, 진짜 그 호랑 주 같은 에, 거는 저 에, 에, 수업 시간에도 이제 진짜 철저하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음, 저도 예전에 호랑 주만 했어요. 다른 거는 1년 차 때는 이제 외우던 거를 제가 합격할 때는 하나도 사실 안 공부한 적 안 외우게. 외웠었어요. 근데
자, HS는 나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예, 예, 예. 출제하는 경향이 되게 일관적이라서 내년에도 음, 또 주랑 호만 하시면은 분명히 또 고득점이 문제 나올 없는 거는 거죠. 그거는 네. 뭐 보증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무역실무도 마찬가지예요. 무역실무도 뭐 무역실무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범위를 넓혀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범위를 계속 줄이셔야 돼요. 내가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줄이셔야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인코텀즈 같은 거 A1부터 A10까지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거 뭐하러 외웁니까? 그냥 인도, 위험, 비용, 분기에 맞춰가지고 복붙 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복붙 안 하고 어느 정도 키워드를 내가 암기해서 가져가려고 하시고 대신에 이제 CISG나 UCP 같은 것들은 그래도 좀 중요한 조문 그쵸. 같은 것들은 이제 조금 많이 암기를 왜냐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인코텀즈 그거를 설명문 보셨죠? 사용자를 위한 설명 그거 어떻게 다 못 외웁니다. 못 외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줄여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남는 시간에 우리 대무역법도 공부하셔야 되고 외국항거래법도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특히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자꾸 줄여 나가셔야 돼요. 공부할 범위를 줄여 나가셔야 되고 그 어떻게 줄여 나가고 어떻게 그걸 잡아야 될지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강의 들으시면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를 안 들으셔도 상담 신청하시면은 상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 드릴 수 있으니까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올해 또 공부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 정말 39회 관세사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어찌됐든 문제가 나온 것을 비판을 물론 하긴 했지만 탓하기만 보다는 최대한 맞춰 나가면서 또 내년에 또 좋은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 한번 그렇죠. 기대를 해보면서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9회 올해 합격하시게 된다면 관세사님으로 이제 또 뵙게 되는 거고 만약에 설령 올해 합격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합격하시면 되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지금은 시험 끝난 그 자유를 조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는 것.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